이제 홍콩 지역에서 홍콩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이 어떤 부분에 중점으로 법인을 운영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차에서 보시면은 9번, 10번, 11번. 그래서 홍콩 회사 운영 및 유지하시는 방법, 또 홍콩의 조세 제도.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10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콩의 인사 노무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법인은 이제 1년 이상 유지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좀 그 한국과 이제 1대1 비교를 하더라도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모든 정부 보고 사항들이 사후 보고인 점, 그래서 어떤 사전에 어떤 보고나 등록이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업 자체가 지체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단 속도전으로 이제 그 법인 운영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대정부 보고상이 상당히 좀 간략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인을 세워드리고 운영해드리는 분이 가끔씩 이제 한 사이클을 돌고 나신 다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이게 다냐고. 근데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홍콩 법인이 이제 운영을 하실 때 모든 업종에 상관없이 4가지만 대정부 보고사항을 하시면은 일단 홍콩 법인이 이행하시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이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의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자, 회사 연례 보고는 그 홍콩 법인 설립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홍콩 법인이 ABC 홍콩 리미티드라고 이제 가칭을 하고요. 설립 일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월 1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매년 1월 1일은 이제 저희가 영어로 애니버서리 데이트라고 합니다. 법인 설립 일자 기준으로요. 그래서 그 2021년도 1월 1일자에 설립된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월 1일자 기준으로 2가지 업무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사 연례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갱신하셔야 되는데, 회사 연례 보고라는 거는 이제 법인 설립 당시의 기초 정보, 등기사가 누구고, 법인명, 그다음에 주주, 자본금, 그다음에 등록 주소지, 그다음에 등기사나 주주의 어떤 개인 신상 정보, 회사 비서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법인 설립 당시의 초기 정보에서 지난 1년 동안 변경 유무에 대해서 신고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폼 NAR1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법인 설립 이후에 1년 동안 아무런 정보 변경이 없었다. 그러면은 초기 설립 당시에 그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신고가 이제 그 면제되는 건 아니고요. 매년 폼 NAR1이라는 서류를 이제 작성하셔야 되는데 해당 서류에는 그 지난 1년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이제 지난 12개월 동안 어떤 변동 유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소요 기간은 바로 이제 당일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아직까지 홍콩이 이제 그 서면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서류를 사인을 받아서 등기사가 사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컴퍼니 세크리터리인 저희 회사 명의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설립 일자로부터 그 지연이 되게 되면은 접수가 지연되게 되면은 이제 약간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42일 이내, 그다음에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9개월 이내, 9개월 이후 이렇게 이제 벌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드리는 시점에 저희는 그냥 그 설립 일자 기준으로 먼저 신고를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회사 연례 보고 사업자 등록증 갱신은 매년 설립 일자 기준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콩 기업 등록국 관할입니다. 그래서 그 컴퍼니 레지스트리 법인 설립 기업 등록국에서 법인 설립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에 대해서 이제 그 업데이트하는 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사항들이 이 유의 사항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 회사 연례 보고뿐만 아니라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 하셔야 될 사항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행하셔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 대한 어떤 처벌이 조금 약간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한 내에 이제 제출이 안 되시면은 처음은 벌금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래도 계속 이제 지연이 될 경우에는 등기사 앞으로 법원 출두 명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법원 출두하시면은 이제 즉심을 받으시고 법원 벌금도 내셔야 되는데 벌금이 적진 않으세요. 그래서 최고 벌금이 5만 불이고요. 만약에 법원 출두 안 하신다고 하시면은 해당 자료가 경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혹시 호불호가 있긴 하는데 매번 그렇지 않지만은 입국 당시에 홍콩 입국 당시에 문제되는 소지가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법원으로 바로 가셔가지고 즉심 받으시고 또 법원 벌금 내시고 이제 바로 나오셨는데 굳이 이제 외국에서 사업하시면서 이런 그 안 좋은 내용 그다음에 안 좋은 기록을 남기실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사항만 이행을 하시고 또 가끔씩 이제 법인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보니까 폐업을 하시기에는 또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방치를 하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3년 정도 지나면은 법인은 자동 소멸이 되지만은 이 4가지 업무에 대해서 미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이 유의사항대로 모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등기사나 주주 앞으로 이런 이제 그 법원 추적 명령이나 경찰의 체포영장 같은 정보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깨끗한 정리를 하시고 또 기한 내 모든 정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갱신도 동일하게 1월 1일자 전에 이제 완료가 돼야 되는데요. 그 매년 이제 사업자 등록증 비용이 약간 틀립니다.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도 미갱신할 경우에는 벌금이 1차 벌금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홍콩 세무국 관할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갱신은 이제 한국이랑 틀리게 그 1년에 한 번씩 그 사업자 등록증 갱신을 정부세를 납부하시고 갱신하신 제도인데 다르게 하실 일은 없고요. 그냥 비용 내시고 갱신하시면은 1년 정도 연장이 되십니다. 1년 연장도 가능하시고 3년 연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3년 연장이 약간은 저렴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1년 연장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유의하실 게 동일하게 1차 벌금, 2차 등기사부로 법원 출두, 3차 그다음에 경찰로 정보 이전을 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그 지연되지 않도록 또 누락되지 않도록 좀 일정 같은 거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법인 소득세 보고는 제가 나중에 신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직원 등록 보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홍콩은 한국처럼 원천 징수를 하는 게 근로소득에서 원천 징수를 하는 나라가 아니고 사후 신고 이후에 일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월급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10,000불짜리 개인한테 그 직원한테 10,000불을 지급한다. 그러면 그로스 어마운트로 10,000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대신에 매년 4월 초에 이 회사 앞으로 인플로이스 리턴이라는 직원 등록 보고 용지가 발부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작년도 4월 1일부터 올해 금년도 3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 지급을 했던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이라는 직원한테 저희가 10,000불을 지급해서 연봉 개념으로 12만 불을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먼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국 관할이고요. IR56A와 IR56B 서류를 같이 접수를 하고요. 별도의 어떤 정부세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가끔씩 없이 운영이 되는 법인도 있으신데 뭐 나는 직원이 없으니까 직원 등록 보고 안 합니다가 아니고 나는 직원 없음이라고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5월 초에 그 홍길동 앞으로 개인 소득세 용지가 발부가 되고요. 홍길동은 5월 말까지 개인 소득세 용지를 홍콩 세무국에 접수를 하시는 일정을 보시면 됩니다. 자, 회사 연례 보고, 사업자 등록증 갱신, 직원 등록 보고 상당히 간단하고요. 좀 약간 좀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법인 소득세 보고라고 하셔서 프로핏 텍스 리턴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자, 설립 때 이제 그 신설법인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드립니다. 그래서 2년 차부터는 매년 12개월 단위로 세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6개월을 더 드리기 때문에 맥시멈 1년 법인 소득세 보고 기한의 회계 연도는 18개월 이내에서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뭐 18개월 다 끊으실 필요는 없고요. 회계 연도에 맞게 이제 설립일자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1월 1일자 설립된 법인, 2020년도 1월 1일자 설립된 법인은 12월말 회계 연도를 원하신 경우에는 18개월을 경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21년도 12월 31일이 첫 번째 회계 연도가 될 거고요. 만약에 3월 31일, 홍콩은 이제 회계 연도가 3월 31일인데 3월 31일을 쓰실 경우에는 2022년도 3월 31일. 그러면은 설립 일자로부터 한 15개월 정도에 대한 회계 연도를 맨 처음에 신고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다음에 4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기준으로 가시면 됩니다. 홍콩은 크게 그 12월 회계 연도와 3월 회계 연도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결산 감사를 진행하고 세무 보고가 되면은 법인 세율은 2018, 19년도부터는 이중 세율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이제 16.5% 단일 세율이었는데 2018년도, 19년도 이후부터는 그 순이익 기준으로 홍콩 달러 200만 불 이하까지는 기존 16.5%의 50%인 8.25%만 과세가 되고요. 그 200만 1불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16.5%의 법인세가 이제 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홍콩 달러 20만 불 정도 이제 원화 한 3천만 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이제 아시아국에서 제일 낮은 법인 세율에도 불구하고 이중 세율 구간으로 나눠지면서 더 이제 그 세무 절세 같은 혜택을 좀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홍콩은 이제 법인세 면제 제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후반부에 좀 자세히 안내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세무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산보고서 작성 이후에 감사보고서,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어떤 그 자산이나 어떤 매출 규모에 따라서 감사 대상이 되시는 건 아니고요. 홍콩은 매출이 없다 하더라도 세무 신고할 때 필수 서류가 감사 보고서를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이제 홍콩 세무국 관할이시고요. 유의사항 동일합니다. 벌금 발생, 그다음에 등기사 앞으로 법원 출두, 그다음에 경찰로 이전 순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자, 홍콩 지사 이제도 동일하게 회사 연례 보고, 사업자 등록증 갱신, 직원 등록 보고 하시는데요.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법인 소득세 보고하실 때 만약에 그 홍콩 지사의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 본사의 감사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인과 약간 차이고요. 나머지 대정 보고 사항은 법인과 99%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지사도 물론 이제 외국 법인은 이제 홍콩에 등록시킨 제도이긴 하지만은 홍콩 법인이 이행하셔야 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행을 하셔야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연락사무소는 이제 제일 최소한의 이제 보고사항이시고요. 사업자 등록증 갱신. 그 홍콩 연락사무소는 세금 발생이 없습니다. 다만 그 법인체이기 때문에 프라핏 텍스 리턴 세무 용지는 발부가 되는데요. 그 발부가 되면은 다른 보고사항은 없으시고요. 그 소득 제로, 그다음에 업종의 연락사무소를 명기해서 세무 보고를 하시면은 이행하셔야 되는 모든 업무는 끝나십니다. 다만 가끔씩 이제 연락사무소가 법인체 명의이기 때문에 또 홍콩 은행에 그 외환관리법이 없다 보니까 좀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세요. 그 연락사무소는 한국 본사에서 운영 자금만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 법인이냐 자금을 받으시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세무국에서는 가끔씩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재무제표와 은행 거래 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렇게 많이 세워드리지 않았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는 없었고요. 다만 세무국에서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